안녕하세요. 유목민들이 숭앙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용이나 독수리, 코끼리를 섬기는 민족과 달리 신성하게 여기면서도 사냥을 하여 죽여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당신에게 몽골 32번째 이야기는 몽골 고원의 최상위 포식자 늑대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푸른 늑대와 흰 사슴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푸른 늑대는 실제하지 않지만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은 푸른 늑대를 신화적 상징물로 섬겨왔습니다. 실제로는 푸른 끼가 도는 회색에 가깝습니다. 몽골말로 천이라 불리는 늑대는 몽골 사람들에게 신성시됩니다. 늑대의 용맹함과 영민함은 몽골 사람들의 습속에 배어 있습니다. 거친 황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늑대처럼 강해야 한다고 믿는 몽골 사람들에게 강자가 약자를 취하는 것은 선악의 잣대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강제로 빼앗아오는 약탈혼의 풍속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보쌈 풍습도 이 약탈혼의 흔적이라 합니다. 흑달 사략에 기록된 몽골군의 전술도 늑대가 양떼를 습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적진의 한가운데를 만곡도를 든 기마병이 바람처럼 헤집고 들어가 적을 분열시켜 유린하는 전술은 늑대를 방불케 합니다. 10만에서 20만 이내의 병력으로 거대한 제국을 이룬 비밀도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정규군이 없이 소집된 병사들로 치룬 백전백승의 전투 실력은 어디에서 얻은 것일까요? 그것은 평소 사냥을 통해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히고 늑대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기술을 통해 전술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은 늑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행 중에 늑대를 쫓은 적이 있습니다. 고르왕사이응산을 넘어 어두운 밤길을 달리자니 갑자기 운전사가 핸들을 꺾습니다. 차는 무어라 말을 건넬 틈도 없이 맹렬한 속도로 무언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굉음을 울리고 술 취한 것처럼 이리저리 비틀거리던 차가 한참을 달리다가 멈춘 뒤에야 운전사는 아쉽다는 듯이 자신이 쫓은 것이 늑대라고 했습니다. 차로 몰아서 늑대를 치어 잡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성시 여기는 늑대를 차로 짓밟으려는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몽골 사람에게 늑대는 말굽자석이 쇠를 쫓듯 지남철이 남북을 가리키듯 생각 이전의 본능에 가까웠습니다. 스스로를 푸른 늑대의 후손이라고 칭했던 칭기즈칸의 자손들이 어째서 늑대를 보면 철천지 원수처럼 죽이려 안달이란 말인가요? 가축을 지키려는 실리적인 목적을 넘어 그것은 일종의 매혹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몽골인들은 늑대를 신성하게 여기며 숭앙하면서 그것을 잡아 자신과 일체시키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얼마나 처절한 짝사랑이란 말인가요?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대상을 죽여야 하는 이 모순이 또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지도 모릅니다. 몽골 사람들은 늑대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운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늑대를 잡으면 그야말로 행복이 굴러들어오는 셈이지요. 늑대 가죽으로 아이를 담는 요람을 만드는데 그리하면 늑대의 영혼이 사악한 기운들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늑대의 발목을 게르의 문 앞에 매달아 두기도 합니다. 이 또한 나쁜 귀신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이지요. 늑대를 잡아 가죽으로 모자나 옷도 짓고 이빨로 장신구를 만드는 것도 결국 신성한 늑대의 영혼이 자신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는 칭기즈칸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자신이 꺾은 적장 테무친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붙인 의식과 비슷합니다. 항복하면 관용을 베풀지만 저항하면 몰살시키는 잔혹한 전술도 늑대의 야수성을 연상시킵니다. 칭기즈칸이 남긴 어록을 보면 그러한 잔혹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쾌락이란 배신자와 적들을 죽이고 그들이 지닌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의 종과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얼룩지고 그들이 아끼던 말을 빼앗아 타고 그들이 아끼던 처첩과 딸의 배를 침대 삼아 깔고 누워서 그 붉은 입술을 빠는 데에 있다. 빌릭 30조에 있습니다. 늑대를 가까이에서 만난 것은 우브르 한가이의 체체를렉으로 가던 길에서였습니다. 차는 수렁에 빠져 꼼짝도 못하고 간간히 뿌리는 비로 날은 이르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야영을 해야 할 상황에 기다렸다는 듯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과 100여 미터쯤 떨어진 숲에서 처음에는 한 마리가 울더니 이어서 떼를 지어 울었습니다. 늑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 울음소리가 손에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다치거나 위험에 빠진 상대들을 본능적으로 알아내는 힘이 늑대에겐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밤이 깊기 전에 군안차가 와서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떼를 지어 우는 늑대의 울음은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테르잉 차강로르의 여행자 캠프에서 늑대 새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는데 몽골 아저씨 둘이서 개 2마리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심히 보고 지나치려는데 줄로 메어놓은 개의 생김새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3, 4개월쯤 되어 보이는 개의 모습은 위로 찢어진 눈꼬리며 여우처럼 길게 내민 주둥이, 그리고 꼬리를 가랑이 사리로 말아놓고 주변을 힐끔거리며 살피는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다가가 물어보니 늑대 새끼라고 했습니다. 늑대 새끼들은 사람을 보자 눈을 힐끔거리며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몽골개가 다가가자 꼬리를 치며 다정하게 장난을 칩니다. 덩치가 훨씬 큰 몽골개는 늑대 새끼를 체구로 눌러 일방적으로 놀려댑니다. 개에게 깔려 낑낑거리는 꼴이 아무리 새끼라 해도 늑대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개가 제 먹이 쪽으로 다가가자 조금 전까지 다정하게 장난을 치던 늑대 새끼들이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몽골개도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먹이는 양의 내장과 시뻘건 선지 피였습니다.
늑대는 바위가 있는 언덕이나 산을 낀 초원에 산다고 합니다. 낮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밤에 활동하는데 가축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유목민들은 늑대를 일정한 주기로 사냥을 합니다. 늑대 사냥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10월 15일경부터 시작되어 2월 15일까지 합니다. 늑대를 사냥할 때에는 암컷을 먼저 죽인다고 합니다.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수컷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쉽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냥으로 죽인 늑대는 8부분으로 나누어 걸어둡니다. 늑대가 되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한 미신이랍니다. 때로는 늑대 새끼들을 잡아다가 기르기도 하고 개와의 사이에서 늑대개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한가위 산을 넘다가 길을 잃어 하루 묵은 유목민 계류의 앞마당에는 호수아비가 서 있었습니다. 막대기에 사람의 웃옷을 입혀놓은 호수아비는 밤에 계류 부근에 나타나는 늑대들을 쫓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늑대가 사람을 무서워해 보기만 하면 달아나고 사람들은 늑대를 보기만 하면 쫓아간다니 그 처지가 안쓰럽습니다. 겨울철에는 늑대 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 패키지도 있다 합니다. 영하 40도의 혹한에 발끈킨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해 늑대 사냥을 내세우는 안간힘도 안쓰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성태 작가의 소설 늑대에 등장하는 솔롱고스 사냥꾼이 돈과 노구의 정열로 쫓는 늑대는 지금 몽골에 번져나가는 자본의 검은 정염인지도 모릅니다. 늑대를 앞세워 달러를 벌어들이는 몽골 사람들이 자본의 건강한 송곳니가 늑대의 이빨보다 더 잔혹하고 비정한 것임을 알고 있을까요? 자이승 기년탑 오르는 길에 늑대 털로 만든 모자를 5만 원 주고 산 적이 있습니다. 따뜻할 뿐만 아니라 목까지 내려오는 꼬리털이 풍성하여 위용이 있어 보이는 모자였습니다. 그것을 몇 해 동안 옷장 안에 넣어둔 채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나중에 문득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 귀신이 곡할 옷으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옷장 안에 넣어두었던 늑대 털모자는 호련히 사라지고 옷장 안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모자태만 남아있었습니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혹시 늑대의 혼령이 쫓아와 제 털가죽을 몽골로 다시 가져간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모자가 있던 자리에 무언가 흰 가루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좀이었습니다. 좀벌레가 늑대 한 마리의 털을 몽땅 갉아먹고 가루만 남겨둔 것입니다. 늦게나마 좀의 먹이가 된 늑대의 영혼을 애도합니다. 오늘은 몽골 유목민이 신성히 여기는 늑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다음 편엔 몽골 초원 제국의 수도 하르헐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